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 소식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어서, 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소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외신을 찾아보니까, 예, 요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의 IT 전문지, 예, 더 레지스터, 여기서 이제 뜬 소식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고요? 바로 요분입니다, 여러분. 요분. 예. 그렇게 또, 하여튼 예. 하여튼 요분인데, 자,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 인텔의, 예. 인텔의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자회사 있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이나노 가니 니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자회사를 이끌던 랜디크 타쿠루 사장, 예. 이분이 돌연 사임하기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로 우리는 어쩌한다 저쩌한다 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 이분이 사임한다. 그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과 대규모 시설 투자, 이런 인텔 파운드리 사업성이 중요한 상당한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거둘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탑 TSMC를 경쟁할 수 있는 투탑 삼성전자 말고는 인텔은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텔에 파운드리 맡길까 이런 고민하던 분들이 수장이 떠나는 거 보고 저기는 역시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텔은 이 더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타쿠루 사장이 사임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쿠루 사장은 다른 기회를 탐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시인을 했고요. 근데 사실상 사임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임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이따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분이 이 타쿠루 사장이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총괄한 지 지금 약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됐나? 하여튼 1년, 많아야 1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텔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더 레지스터는 삼성전자와 TSMC 이런 대형 파운드리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인텔의 목표 달성에 이 타쿠루 사장의 사임은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텔은 현재 미국하고 유럽 이런 쪽에 지금 수십조 원대의 투자를 벌이면서 반도체 생산 공장 그리고 연구센터를 신설을 하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잡아보고 어쨌든가 2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물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타쿠루 사장이 왜 떠날까? 왜?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그런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왜 떠날까? 자, 타쿠루 사장은 알아버린 거죠. 이거 있어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 사업이 중장기 전망에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불확실성을 느끼고 사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어떤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장 교체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결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타쿠루 사장 본인이 이거 인텔 안 된다, 답 없다, 이쯤에서 나가야 되겠다 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인텔은 지금 파운드리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한 만큼 삼성전자나 TSMC보다 기술력이 크게 뒤처지죠. 고객사 수주에 영향이 큰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위탁 생산 주문을 늘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애플하고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 대형 고객사로 꼽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사실상
모두 인텔의 경쟁사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의 위탁 생산 주문을 수주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도 거기에 있는 거죠. 고객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그나마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일부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거죠. 인텔이 2025년까지 삼성전자하고 TSMC의 파운드리 미세공정 기술을 추격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2나노미터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지금 물론 3나노, TSMC는 3나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를 지금 수율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과정을 다 밟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첨단 기술을 이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경쟁사와 달리 이런 경험이 거의 전혀 없이 곧바로 기술 추격에 나서서 인하로 하겠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본인들이 EUV 장비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나노 장비를 가지고 오고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사장도 그걸 알고 미리 빤스런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특성상 난이도가 높고 생산 수율 확보를 위한 이 노하우, 그리고 사업 경험, 이런 것이 필수로 꼽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더 레지스터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인텔의 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최근에 경제 둔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악화, 인텔이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비용, 그 다음에 막대한 시설 투자 금액, 이런 것을 향후에도 계속 저는 감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하는 거나 AMD하고 엔비디아에 안 뺏기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 카투르 사장의 사임은 이 인텔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저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더 레지스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타쿠르 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후임자에 관련한 정보를 추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좀 찾고 있는지 찾아도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레지스터는 인텔이 아직 파운드리 사업 수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쿠르 사장은 11월 초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번 달 초 이야기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나 일본 언론하고 그 인터뷰 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중장기 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그때 보였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껌이야 그거,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우리 그냥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 누구야, 우리 인텔이야, 이랬던 분이 돌연 갑자기 사임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도망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블룸버그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뤘는데,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키맨이던 타쿠르 사장의 사임으로 인텔의 사업 체질 개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가 쉽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텔 날 샜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